반갑습니다. 정명선입니다. 자,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OT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솔루션 멀티테크닉은요, 제 기출분석 강좌고요. 여기 적혀있지만 평가원 기출분석 강좌입니다. 위에 이렇게 적혀있죠. 평가원의 생각을 읽는다, 수능의 흐름을 읽는다. 자, 이게 뭐 큰 틀의 목표하고 관련돼 있다 보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이제 뭐 여기 딱 책 감상 한번 좀 해보시고, 이번에 그 좀 차이가 있다면, 예년과 차이가 있다면 해설지 다 분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교재, 여기 뒤에 해설지, 자, 이렇게 있고요. 과목은 이제 5과목이 다 출시가 됩니다. 수학원, 수학2, 확통, 미적분, 기하, 이렇게 5과목이 다 출시가 됐어요. 자, 이 강좌의 목표, 자, 요거 이제 들어가 보이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기출을 왜 공부하는지 뭐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잠깐 그냥 얘기를 해보죠. 그 요즘 기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저평가가 좀 있어요. 그 학생들 사이에서 또는 이렇게 그 사교육계 요쪽에서 기출에 대한 저평가가 있는데, 그게 아마 22학년도 수능 그 공통선택체제 첫 해쯤에 학생들이 딱 수능을 치르니까 와, 수능 문제에서 되게 낯설다라는 걸 많이 느꼈다는 것이에요. 낯설다. 자, 그래가지고 기출이 이게 의미가 있느냐? 왜냐, 기출은 익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근데 수능날 가보니까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아. 그래가지고 와, 기출이 별로 큰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기출 무용론 이런 게 이제 막 인기가 있고, 그 덕분에 이제 엔제에 엄청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불비례적으로 기출하고 이제 엔제 중에 불비례적으로 엔제에 이제 많은 비중을 좀 이렇게 학습을 투자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늘었죠. 그리고 막 기출을 이제 좀 오랫동안 공부하거나 좀 빡세게 공부하거나 하면 지금 뭐 트렌드에 안 맞는 공부를 하고 있냐 이런 막 주변 친구들이 막 타박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엔제를 많이 이제 공부하시고 하면 제 빅4 매출은 올라가서 좋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기출이 중요하냐? 저 오늘도 DM을 저의 인스타 DM에 그런 DM이 있었더라고요. 기출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시냐?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당연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보내긴 했는데, 물론 이제 그 학생이 더 뭔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 제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렇습니다. 기출을 우리가 왜 공부하냐 이건데, 이게 생각의 어떤 그 우리 사고의 좌표 같은 것이에요. 뭐냐면 엔제나 모의고사 이런 것도 이제 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학 실력을 높이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당연히. 근데 기출이 일단 문항 퀄리티가 대체로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 기출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저도 이제 뭐 기출 문제 봤을 때 문제를 뭐 이따구로 만들었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있죠. 근데 일단은 평균적으로 그래도 좀 우수한 인력들이 만든 문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들이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평가원 기출들은 대체로 문제들이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은 문제를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실력을 쌓는 거, 이게 일단은 뭐 괜찮죠.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평가원이 수능 출제기관이다 보니까 그 수능 출제기관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출제해왔는지, 또는 소재를 어떤 것을 사용해서 출제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그 아까 익숙함이라는 게 별로 없었다. 그래가지고 수능 때 기출이 뭔가 쓸모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 22학년도 수능 때 문제를 딱 보고 야, 이 진짜 익숙하구만. 다 이거 전에 어떤 기출하고 관련돼 있지. 저는 그냥 문제 보면서 바로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뜻하는 바는 뭐냐면, 오히려 학생들이 기출학습을 제대로 안 하니까 당연히 익숙함을 못 느끼는 거 아니냐. 마치 예전에 EBS 연계 같은 거 할 때, 제가 요즘은 EBS 연계에 대해서 저의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정책. EBS 연계에 대해서 저의 입장. 이거를 저는 지금 한 2, 3년 사이 좀 바꿨는데, 예전에는 EBS 연계된다고 해서 제가 EBS를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단 그만큼 이렇게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안 해. 뭐 EBS가 매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뭐 가오가 안 살고, 막 뭔가 자기가 굉장히 그 심오한 뭘 공부한다는 느낌도 안 들고,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EBS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그 강조를 해도 기출보다 일단 열심히 안 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 연계 체감을 위해서 EBS 공부하면 좋다라고 이제 권하고 막 그랬고, 그래서 그 변형 문제도 막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모의고사 같은 데 딱 넣어서 훈련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하고 수능날 실제로 보면 EBS 변형 문제가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죠, 사실은. 나오고 그래도 학생들이 어차피 열심히 안 하니까 그냥 체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EBS가 의미가 있나?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되죠. 반복되는데 저도 이제 몇 년 동안은 계속 그걸 강조를 하다가 아, 이게 뭔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겠다. 학생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되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냥 요즘은 EBS를 그렇게 강조는 안 합니다만, 근데 기출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기출도 이제 뭐 학생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겠다. 야, 이제 기출 공부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하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일단 평가원 기출은 중요하다. 다른 기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평가원 기출은 수능 출제기관이 출제한 거니까 일단 중요하고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중요성이 있냐면 평가원이 출제를 할 때 보통 이렇습니다. 뭐냐면 완전 신유형을 낼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완전 신유형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지 못했던 한 10여 년 전에 어떤 기출의 어떤 요소 이런 게 약간 가미된 방식으로 출제가 돼서 요즘 학생들에게는 신유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평가원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반복적으로 출제될 때도 많아요. 근데 반복될 때 포장지가 똑같지가 않은 거야. 포장지가 계속 조금씩 바뀌어. 그래가지고 낯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와, 낯서니까 기출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낯선 것에서 그 낯선 포장지를 딱 벗겨내서 이게 과거에 무슨 기출하고 관련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이 안 길러졌기 때문에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N제로 막 이제 빠져서 한단 말이에요. 물론 N제도 당연히 뭐 중요하죠. 문제풀이 또 많이 하면서 거기서 또 배우면 기본적인 수학 실력이 올라가죠. 그렇긴 한데 생각의 좌표,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냥 평가원이 아무 문제나 출제하진 않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교과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출제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보통 아니기 때문에 사설 문제나 이런 걸 보고 물론 사설 문제 출제자가 그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한 채로 출제하는 출제자들의 컨텐츠를 풀어보는 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설 컨텐츠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풀면서 뭔가 이게 수능 출제 경향이랑 맞냐, 여기서 핵심적으로 얻어갈 게 얼마만큼의 중요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그 분별력이 충분치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기출이 좌표가 되면 좋단 말이에요. 기출이 그동안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와 비슷하게 출제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변형된다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다든가 그 한계는 어디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쨌든 학생들에게 변별하려고 한다면 어떤 요소들을 결합시켜서 포장지를 싹 바꿔서 출제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개념의 어떤 요소들을 자꾸 물어보고 있는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전략의 어떤 측면들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했다면 N제나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 풀 때도 다 거기에서 그런 것을 딱 뽑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뽑아내서 자꾸 연결시키는 공부를 하시면 N제 모의고사 푸는 게 기출 개념 공부한 거랑 통합이 잘 돼요. 그럼 문제에 대한 독해력이 엄청 길러지고 이해력이 길러지고 당연히 문제 풀 때 다른 길, 헛짓을 안 한다는 거야. 수능날 되게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거나 딴 생각, 잡생각을 많이 해서 이 잡생각이라는 게 뭐 수능날 갑자기 여행을 어디 갈까 그런 잡생각 말고요. 문제를 봤는데 문제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문제와 맞지 않는 생각들. 사설에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꼼꼼하게 설명돼 있지 않은 그냥 대충 직관적으로 설명했는데 사실 그게 명확하지 않은 뭐 그런 어떤 원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막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특히나 수능 때 이상한 딴 생각을 어울리지 않는 딴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출문제도 지금 수능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무진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출 학습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습니다. 문제의 양도 굉장히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기출에서 평가원이 어떤 출제의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출제해왔고 얘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주제가 어떻게 발전됐고 또 어떻게 발전됐고 몇 년 뒤에 어떻게 출제됐고 이런 흐름들을 조금 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제들을 어떻게 출제하는구나 대략적으로. 그럼 딱 수능날 시험지를 봤을 때 이거 내가 전에 봤던 그 문제에서 약간 어떻게 포장지를 바꾼 거구나 이런 게 딱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오면 풀이법이 보이는 거죠.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능날 더 많은 문제가 그래도 익숙할 수 있고, 또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출제됐더라도 그것을 내가 기출이나 엔제나 이런 거 학습할 때 사고방식,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딱 정확하게 독해했던 그 방식의 훈련이 많이 돼 있으면 생소한 문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과 기출, 엔제, 모의고사 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사고의 틀, 이런 거에 대한 훈련,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기출학습이 여전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요거 강조를 좀 먼저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좀 요약이 좀 있어요.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 제 강좌인데, 이 강좌 이름이 이렇죠. 뭐냐면, 강좌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하겠고, 목표가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기출을 어떤 원리로 출제하는지 경험하고 어떤 개념을 주로 물어보는지, 평가원의 출제 의도가 어떤 건지. 자, 출제 의도에 대해서 솔직히 명확히 알 수는 없죠. 평가원이 막 이렇게 무슨 공지사항 같은 데다가 이건 어느 단원에서 어떤 취지로 출제했다 막 이렇게 써놓는 거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것도 명확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 다 하급 스태프들이 쓰는 거 아닐까요? 출제한 교수가 직접 쓰고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 이렇게 공무원 조직들의 운영을 생각을 해보면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생각했을 때 출제한 거는 이런 취지로 출제했을 수 있는데, 그냥 거기 평가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본인이 풀었을 때 나는 이런 취지로 풀었다 해서 그게 이제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출제 의도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수의 출제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뭐냐면 이 풀이 저 풀이 이런 게 논리적으로 일단 틀린 게 아니라면 그냥 복수의 출제 의도일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올바른 풀이들을 다 학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간에 보시면 논리적으로 올바른 풀이를 막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올바른 풀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슨 허수의 풀이고, 그것은 이제 수학 못하는 사람들의 풀이고, 나는 수학 고수니까 이렇게 푼다. 이러면서 남의 풀이를 까면서 자기 풀이를 돋보이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되고, 일단 논리적으로 올바른 풀이들은 다 학습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풀이들을 논리적으로 올바른 것처럼 포장해서 학습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요. 그것은 타협으로서만 의미가 있죠. 야매. 야매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전에서 수능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실전은 타협이 필요해요. 논리적으로 올바른 풀이가 떠오르지 않아. 그럼 일단 야매로 가는 거죠. 대신 많은 우리가 모의고사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시험을 봅니다. 그 많은 시험에서 야매가 야매임을 알고 쓰는 것과 야매가 그게 개념인 줄 착각하고 쓰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야매가 개념임을 착각하고 쓰면 그 다음 시험에서는 완전히 잘못 풀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야매가 야매임을 알고 푸는 것은 내가 일시적으로 이 시험에서 타협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음번 시험에서는 내가 그렇게 풀지 않겠다. 그리고 다음번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좀 더 공부해서 제대로 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가 제대로 된 풀이고 뭐가 지금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풀인지 이걸 일단 명확하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논리적으로 올바른 풀이들은 다 받아들이면 괜찮습니다. 그중에서 적당히 자기가 취사 선택에서 이게 좀 그래도 뭔가 교과 과정에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유형이 어떻게 반복, 변형, 발전돼서 출제되는지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평가원이 그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한다. 자, 이런 것을 탐색하는 게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 강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학습해서 수능 때 결국은 수능 때까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기출을 보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실전에서 문제를 어떻게 독해하는지에 대한 훈련. 자,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전략과 관련해서 식을 어떻게 작성해 나가는지 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조금 더 효율적인지 식과 그래프 이런 거를 이렇게 대립을 시키면 안 됩니다. 저에 대해서 수식 위주 강사 어쩌고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건 이제 다 헛소리고 뭔 소리예요? 그냥 식과 그래프는 어떤 거를 나는 그래프 중심의 강사다. 그것도 이상한 것이에요. 뭐냐면 식과 그래프는 그냥 문제마다 문제 딱 봤을 때 식으로 푸는 문제면 식으로 푸는 거고 그래프로 푸는 문제면 그래프로 푸는 것이고 성격이 다른 것이에요. 또는 식과 그래프가 다 되는 문제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또는 어떤 문제풀이의 한 문제에서도 가다가 어디까지는 그래프로 좀 추론을 하다가 어디부터는 계산으로 간다. 이런 게 문제를 그냥 읽어보면 아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적재적소, 식도 쓰고 그래프도 쓰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게 더 위에 있다라고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식 작성과 그래프 사용, 문제풀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자, 이런 것들, 마무리 계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답에 가까이 가는 길을 어떤 식으로 짐작할 것이냐. 뭐 풀이의 스타트는 어디서 끊을 것이냐. 막 등등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기출 공부하면서 다 연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2. 자, 요건데, 그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 강좌. 자, 요거는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제가 목표 1이라고 했던 건 어찌 보면 이제 기출학습의 그냥 기본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특별히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 강좌의 목표가 있느냐. 자, 요것인데, 이건 이제 강좌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저 강좌명이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은 멀티 테크닉이라고 해놓고 왜 하나의 풀이만 보여주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모든 문제가 뭐 풀이가 여러 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원 솔루션. 큰 틀의 하나의 해법이라는 거예요. 풀이가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솔루션은 조금 큰 틀의 해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대로 논리적으로 똑바로 문제를 독해하고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훈련해서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기르는 거, 이게 이제 원 솔루션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캐치프레이즈 전공법이 지름길이다. 자, 이게 원 솔루션이에요. 멀티 테크닉. 그럼에도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문제들마다 어떤 풀이의 유불리라든가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든가, 솔직히 제가 풀이 방법 되게 많이 알려주는 편이거든요. 예전보다는 조금 줄이긴 했어요. 예전보다는 이제 원 솔루션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면서 조금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풀이를 알려주는 편입니다. 그런 편이고요. 근데 제가 맹목적으로 다양한 풀이를 알려주지는 않겠다.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 수능 실전에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험들을 많이 봐보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봐보다 보면 시험 보면서 와, 동시에 세 가지 풀이를 구사해서 풀래. 그런 사람이 거의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제 문제 딱 봤을 때, 이거 뭐 세 가지 풀이쯤이 있겠지. 이게 동시에 떠오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문제들은. 그렇지만 그걸 동시에 구사하지는 않죠. 그냥 일단 하나의 풀이를 가지고 하죠. 그리고 다른 풀이는 검사할 때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지 어떤 한 문제를 막 동시에 두 가지 풀이로 막 구사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수능 실전에선 하나의 중심적 풀이 있죠. 그거를 굉장히 잘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바로 잘 떠오를 수 있게. 이게 일단 1차적으로는 중요한 것입니다. 80%는 저기에서 먹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맹목적으로 다양한 스킬이나 도구를 암기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런 게 수학적 피지컬을 기르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고 실전에서도 효과가 제한돼 있어요. 실전에서 못 써먹는 것도 많고, 게다가 요즘 지금 정부의 킬러 배제 정책 뭐 그거 발표 이후, 사교육 견제 뭐 이런 거 발표 이후에 지금 나오는 한 지난 2년간의 평가원의 그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들을 한번 보세요. 특수 스킬들 안 통하는 문제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뭐 특수 스킬들이 통하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한두 문제 있다는 거 가지고 막 그 과대포장해서 야, 역시 특수한 게 중요하다. 뭐 특수 스킬이 중요하다. 이렇게 과대포장하면 그건 과장이죠. 과장이죠.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런 문제들이 일부 있더라도 다수의 문제들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좀 그렇지 않은 편이거든요. 지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트렌드가. 그 특수한 것들이 변별력 있는 문제에 출제되던 시절들도 있었죠. 분명히 22학년도 수능 22번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23학년 지나고 24학년도 25학년도 이렇게 지나면서부터는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지금 원래 이렇게 공부해도 원래 평소에도 그런 특수한 거 위주로 나오는 시험에서조차도 원래 이렇게만 공부한 학생들이 실력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피지컬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수학 실력이 자기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잡지식들이 익혀지면 그럼 그 잡지식들이 도움이 되죠. 당연히 유연한 풀이를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력이 충분히 구사되지 않고 뭐 한 1등급 정도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잡지식들 공부해봤자 별로 쓸모가 없고 그 문제 어떤 그 개념에 대한 독해 있죠. 문제를 개념적으로 독해하는 걸 방해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그 잡지식들이라는 게 결국 이렇지 않습니까? 맥락이 거세된 상태에서 암기식으로 배운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암기식으로 배운 스킬들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쓰는 건지 저 상황에서 쓰는 건지 문제의 포장지가 바뀌면 이거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를 구별 못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구별하려면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학 실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그 스킬이 통하던 시절조차도 당연히 수학 실력이 우선인 거예요. 수능 수학은 수학과 다르다라는 막 그런 종류의 마케팅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수학 실력이 우선이고 거기서 수능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조금 더 가미되는 게 필요한 거지. 수학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능 수학을 나는 잘 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수학이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는 더더욱이나 그게 심하다. 그냥 본질적으로 딱 문제를 있는 그대로 독해해서 있는 그대로 식을 세우고 있는 그대로 그래프 사용하고 그래서 딱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풀리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비중이 훨씬 높아졌죠. 자,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수학적 피지컬, 개념과 논리적 접근에 기초한 학습, 이게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이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에서 원 솔루션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전보다. 자, 그래서 제 강좌는요, 제 강의 다른 것들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되게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정확하게 설명하고 한 줄 한 줄 풀이가 왜 그렇게 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 이유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게 제 목소리가 이제 딱 귀에 딱 박히면서 수능날 제 목소리가 탁 떠오르고 그러면서 아 그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가라고 했지 이게 딱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개념과 논리적 접근에 기초한 독해력 그리고 문제풀이 구사력 자 이것을 기르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기초한 중심적 풀이들 이것을 무조건 중심적인 풀이 한두 개를 무조건 잘 익히는 게 중요하다. 이걸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익혀야 된다. 자, 여기에 여력이 된다면 다양한 풀이법들을 학습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수강 대상은요. 일단 개념 학습을 마치고 본격적인 기출 분석을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제 커리를 기준으로 보시면요. 레알 비기너스 학습하시고요. 프로메테우스를 학습하셨거나 학습한 뒤에 이걸 학습하시거나 아니면 프로메테우스를 학습하면서 이걸 학습하기를 권합니다. 제가 프로메테우스 O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알 비기너스만 듣고 이거 들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프로메테우스는 듣기 싫은데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아마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강좌가 되게 어렵다고 느낄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쉬운 사전 문제들은 많지 않아요. 어려운 3점, 아니 쉬운 3점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3점부터 해서 4점 문항들 위주로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레알 비기너스 듣고 좀 나는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럼 프로메테우스하고 이거를 병행을 하세요. 프로메테우스 좀 들으면서 그 단원 어떤 거 끝나면 얘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으로 또 한번 반복해서 그 단원을 이수하고 복습하는 느낌으로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시간이 좀 많다. 그럼 프로메테우스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을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완강 후에 공부하셔도 되고요. 완강은 이제 과목 어떤 특정 과목 완강하면 그 과목 공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나는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보다 기출을 훨씬 많이 풀고 싶어. 뭐 교육청도 풀고 싶고 뭐 다 풀고 싶어. 많은 양의 기출을 풀고 싶다. 왜? 양치기. 뭐 엔제나 마찬가지 아닌가? 사실 처음 보는 기출들은 뭐 엔제하고 뭐 다를 바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시중 기출 문제들을 풀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저한테 또 DM 와가지고 독학 기출 뭐 출시 안 해주시나요? 뭐 이런 DM 자꾸 오는데요. 네, 출시 안 합니다. 올해. 네, 출시 안 하고요. 만약에 내가 많은 양의 기출 문제를 좀 풀고 싶다. 그럼 시중의 기출 문제집을 사서 푸세요. 만약에 이렇게 병행하고자 하는 친구들은요. 프로메테우스 하실 때 시중 기출 문제집을 같이 병행을 하세요. 하신 뒤에 그거 완강하고 나서 시중 기출 문제집 끝나고 나서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으로 다시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혼자 공부할 때는 일단 자기의 문제풀이 양이 늘어나면서 좀 피지컬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배우는 게 좀 적을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수학 실력이 조금 낮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공부한 거를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 강의를 딱 들으면서 한 번 더 끌어올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학습을 마치고라는 게 일단은 레알 비기너스 수준. 자, 이거는 맞춰야 되고요. 당연히. 그러면서 프로메테우스를 맞춰서 할 수도 있고 프로메테우스와 병행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원의 생각과 출제 흐름을 읽는 것을 통해서 향후 수능을 위해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벼리려는 학생. 자, 이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 강좌 도움이 상당히 될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의 조건 해석 능력과 논리적 확신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 이게 개념을 공부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학생들 많잖아요. 이런 학생들 제 프로메테우스하고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을 엄청 빡세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그 실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제 설명을 잘 들어보면 진짜 개념과 문제풀이를 연결을 엄청 잘 시켜주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실전에서 합리적 행동 지침을 얻고자 하는 학생. 뭐냐면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딴 길로 가다가 망하는 이런 걸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수능날 시간도 아깝고 수능날 그런 거 한 번쯤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 당황합니다. 급 당황해요. 그래가지고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올해 수능 망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래요. 수능은 큰 시험이라서. 그래서 수능날 수능을 잘 보려면 정말 딴 길로 새지 않는 거 있죠. 논리적으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그 제자 중에 그 조교했던 친구도 막 그 많은 풀이에 굉장히 탐닉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수업 때 많은 풀이도 소개를 막 해주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형강도 이제 듣고 했을 때 많은 풀이 그 좋은데 너는 이제 그거는 이제 됐다. 많은 풀이 알고 있는 거 충분히 됐고 너는 여기에서 실전에서 구사할 중심적 풀이가 무엇이냐를 굉장히 그거를 거기서 선별하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해라. 이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한 2년 만인가 깨달았다고.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근데 이제 뭐 또 재수, 뭐 이렇게 삼수, 뭐 이렇게 하면서 2년 만에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잡다하게 많은 풀이를 알고 있는데 수능 점수는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오히려 되게 중심적 풀이, 이걸 구사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더라는 거야. 자기가 여러 풀이를 알긴 알지만 수능날 어쨌든 그 중에 딱 선별해서 무슨 풀이를 구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실전에서 합리적 행동 지침. 제가 굉장히 제가 이 촉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둔감하지 않고 제가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사람이랑 대화 나눠보면 한두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의 그 생각, 표정을 보면 현강에서도 제가 이렇게 저랑 눈 마주치는 학생들 보면 저랑 눈 마주치면 저 무섭다고 제가 덩치가 커가지고 무섭다고 막 그러는데 눈 마주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지금 여기 이해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지금 이해 못하고 있구나. 딱 알거든요. 제가 이 촉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뭐냐면 평가원 문제를 딱 보면 이건 무슨 취지로 낸 것 같다. 이런 취지가 거의 그냥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자부할 수 있는 게 뭐냐. 수능 각종 모의고사 당일날 해설 강의 거의 전국에서 제일 빨리 올리는 편인데 그럼에도 제가 심지어 답 안 보고도 막 해설 강의 찍고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지난 몇 년간 제 당일날 해설 강의가 제 개념 강좌나 이런 데서 해설 강의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해설 강의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제 자랑을 좀 하자면 당일날 떠오른 그 풀이가 그냥 대체로 올바른 풀이였다는 것이에요. 대체로 효율적인 풀이였고요. 뭐냐면 중간에 이거 풀이를 바꿔야지 해서 내년 강의 때 풀이 샥 바꿔가지고 막 다듬고 막 개량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게 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거의 없거든요. 지난 몇 년 전에 풀이 똑같아요. 계속. 막 그런 거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촉이 좋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문제가 그냥 이게 이런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거의 20몇 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촉이 엄청 좋고 그래서 되게 합리적으로 사고해요. 제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행동 지침을 얻고자 하는 학생. 제 강의를 들으면 그런 게 되게 길러질 것입니다. 자, 교재 및 강의 정보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전 과목 5과목 출시하고요. 오직 평가원 기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능 출제 기관의 생각을 읽자라는 게 취지죠. 자, 최신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트렌드에 맞는 옛날 기출도 선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위 여러분들이 틀딱 기출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옛날 기출인데 여러분들은 틀딱 기출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 싶은 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선별을 막 해가지고 삼가감소 같은 건 기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짜 옛날에 막 한 20-30년 전 기출도 있는 것도 있어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문항 난이도 1부 3점, 4점 B킬러, 중킬러, 킬러. 자, 이렇게 있고요. 문항수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해설이 다수 탑재되어 있고요. 해설은 딱 3명이 있었는데 저하고 우리 병훈 선생님이 쓴 해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분이 우리 또 사교육계에서 해설 전문가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자, 그래서 이 3사람이 주로 쓴 해설이 탑재되어 있고 제가 해설을 다 검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지가 이번에 분권이 되어 있고요.
전문항 연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항 해설에 연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딱 그 문제를 보고 나서 이 생각 있죠. 아, 이게 무슨 개념을 쓴 거구나. 이걸 리마인드 하라고 적어놨고 그 연관 개념은 전부 제가 작성했습니다. 전문항.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이제 교재 뭐 예시인데요. 여기 뭐 문항 요거죠. 요거 작년 수능 20번 문제 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연관 각 단원마다 또 뒤에 그 개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테마마다. 자, 그런 겁니다. 수열에서 구조 파악이 우선인 수열과 순차적 나열이 우선인 수열. 뭐 그 테마에 관한 정리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해설이죠. 요거는 이제 해설이 작년 수능 21번 함수의 극한 문제인데요. 뭐 이렇게 있고 요게 연관 개념 해서 또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교재는 대략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OT를 요 정도로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평가원의 생각을 읽는다. 자, 이게 목표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동안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생각의 좌표가 되는 그런 강좌가 될 것이다.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이 강의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뽑아 가세요. 자, 이렇게 뽑아 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에서 월등히 높은 실력으로 수능날 저랑 또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능날 제가 제 목소리가 이제 들릴 거니까, 그럴 거니까 저랑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